아, 아, 아하. 안녕하세요. 하동수입니다. 제가 밖에 외출을 나가면은 안경을 쓰는데, 방송을 할 때는 안경을 쓰지 않으니까, 어쨌든, 뭐, 안경 쓰고 나갔을 때 못 알아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경을 벗어야 그제서야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안경을 쓰든 안 쓰든 알아봐 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혹시 사진은 설리다 운영하시지 않았냐? 이름 바뀌었어요. 사진집단 설리로 이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있으면은 저는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원래는 제가 그냥 보통 쌉소리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미러리스 vs DSLR 해가지고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미러리스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러리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려면 이제 DSLR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제가 원하는 머리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저는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올려야 되겠어. 감은 겁니다, 여러분. 예, 어제 열심히 감았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DSL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요, 중요한 거는 센서잖아요. 그러면 센서가 있고 DSLR은 미러박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셔터박스도 있고 그리고 이 센서의 철상면, 촬영이 되어는 그런 철상면이 있으면은 빛이 이제 렌즈에 대물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쫙 들어오면은 여러가지 렌즈, 블록 렌즈, 오목 렌즈, 이렇게 특수 렌즈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저반 렌즈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죠? 철상면에 가는데 이 사이에 미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DSLR입니다. 이런 미러의 역할이 미러 박스가 움직이면서 이제 한 장씩 그 미러가 거울입니다. 거울이니까 빛을 이제 거기로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그 광학시 뷰파인더에 이제 이 상이 뷰파인더에 보인다. 이 동그라미, 아니면 어떤 거는 또 네모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실제의 그 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의 상. 그러니까 이 실제의 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DSLR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그걸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알림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은 자꾸 뭐라고 뜨냐면, 유튜브는 현재 이 스트림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되면 스트림을 보내고 있고, 올바른 스트림 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뜨긴 합니다. 어쨌든 네,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얘를 이제 공유를 해야 되겠죠. 복사 해가지고 얘를 설방에다가 전화할게 하고, 자,
어쨌든 DSLR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 미러 박스가 있고, 미러를 통해서 우리가 뷰파인더, 광시 뷰파인더를 통해 가지고 실제 촬영되는 그런 상을 볼 수가 있다. 장점이죠. 그거보다 더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실제인데 실제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은 없죠. 그것은 장점이고요.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DSLR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한 컷 한 컷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소리, 그 다음에 손에서 느껴지는 진동,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진동이 셔터박스도 물론 그렇지만 미러박스가 특히나 그 DSLR의 기종에 따라서 그런 셔터 소리도 다르고 진동도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세로 그립 일체형인 것들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니콘의 D850이 괜찮고, 그 다음에 캐논은 의외로 크롭기에 90D가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DSLR에 관한 설명은 했잖아요. 그럼 미러리스는 쉽습니다. 미러리스잖아요. 그러니까 쉬워요. 미러가 없다. 그러면 거울이 없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미러박스가 없다. 그러면 바디 안에 미러박스가 없으면 그만큼 공간이 사라지겠죠? 그럼 미러리스 바디는 대신 셔터박스는 있어요. 물론 미러리스 중에서도 셔터리스도 있어요. 걔네들은 셔터박스도 없어요. 아무튼 이제 점점 조금씩 뭐가 없고 이러는데 이게 기술의 발전인 것 같습니다. 자, 미러리스는 미러박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찍을 때 느낄 수 있는 재미, 진동, 느낌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셔터 소리도 상대적으로 작아지죠. 그리고 이러한 진동은 사실은 뭐 재미는 있는데 이제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린 사진, 그리고 너무 이렇게 상대방 피사체인 상대방한테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촬영 현장에 따라서 굉장히 조용한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는 옆에서 영상 촬영을 이제 마이크 소음을 중요시 해가지고 영상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DSLR 가지고 찰카닥 덜커덩 하고 있으면은 민폐죠. 그래서 셔터음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소니, 캐논, 니콘 모두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미러리스 중에서 셔터도 없고 미러도 없고, 그러니까 미러리스니까 미러 없는 거고, 셔터리스까지, 그러니까 셔터리스인 전자 셔터만 되는 그런 거는 이제 걔는 이제 Z9입니다. 니콘의 Z9을 오래 썼어요. 걔는 근데 미러 박스도 없고 셔터 박스도 없는데 무진장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걔를 이제 사방팔방 조선팔도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팔굽혀펴기도 하고 운동을 했죠. 사람이 적응하는 게 이제 Z9을 가볍게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그렇게 DSLR, 사실은 필름 카메라부터 시작인데, 이제 필름 카메라는 요새 뭐 젊은 분들이 갑자기 많이 쓰죠. 감성템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어릴 때는 필름 카메라 썼죠. 그러면 이제 두근두근 되면서 현상소 가가지고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현상 해주세요 맡긴 다음에 얼마나 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PC방도 보급이 잘 안 돼 있고 꽤 비쌌어요, 어린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제 오락실 같은 데 가서 형님들 좀 오락하는 거 보고 형님들 뭐
자리 비우면 이제 100원 넣고 100원 넣으면 한참이요. 잘 안 죽어요 제가. 그래서 한참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필름은 요새는 약간 이제 감성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DSLR은 DSLR도 뭐 유행이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사실은 필름보다는 그렇게 감성적이진 않은 것 같고, 대신 이제 미러리스보다는 확실히 감성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러리스 중에서도 이제 감성적인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조작이나 뭐 느낌이나 이런 거 뭐 그런 걸로 감성적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생긴 거 생긴 거 중에서 예쁘게 생긴 거, 걔네들이 이제 감성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뭔가 예쁘고 그런 거 외관을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감성을 찾는 거지, 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찰까닥 거리고 셔터 소리 좋고 뭐 이런 걸로 감성을 챙기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이제 이번 영상의 주제라고 하는 거는 미러리스 vs DSLR인데 사실은 답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감성적으로는 그런 사용자의 몫에서 감성적인 선택지는 DSLR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감성적인 결과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결과물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고 기계를 다루는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은 DSLR. 그러면 반대로 이성은 무엇이냐? 이성은 미러리스다. 점차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가 됐죠. 요새는 또 AI로 뭐 뭐시기 저시기 열심히 하죠. 그래서 네, 저는 AI로 이렇게 질문과 답변 같은 거는 하는데 걔로 이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진이나 글이나 그런 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AI보다 글을 잘 쓰고 AI보다 사진을 잘 찍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학을 하고 사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대단히 편하죠. 이게 채팅이 잘 나오고 있는 게 맞겠죠? 1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게 딜레이가 있으니까 지금 1이라고 잘 나오네. 그래, 잘 나오네요. 네. 어쨌든 이제 뭐 보는 사람 없어도 그냥 계속 이렇게 떠들어 볼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치지직하고 숲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동시에 하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서, 업그레이드 안 하면은 유튜브나 치지직이나 숲 세 가지, 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유튜브나 해보자. 유튜브가 그나마 구독자가 제일 많으니까 유튜브로 켰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저녁 8시인데도 사람들이 안 오네요. 네. 저는 사실 이 시간이면은 오실 줄 알았습니다. 안 오셔도 상관없죠. 네. 어쨌든 일단 결론은 그렇게 냈죠. 네. 그렇게 냈고, 그러면 미러리스 중에서 가장 이제 최신 미러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으로 갈수록 셔터박스, 이 셔터박스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셔터리스로 가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으면은 뭐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누군가는 셔터박스의 그런 기계식 셔터 맛을 좀 보고 싶은 분도 계실 거니까요. 근데 이제 셔터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무음이잖아요.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쉬워해가지고 좀 과거에 그런 1DX 마크 3나 오디막4나 아니면 뭐 D850, 뭐 D5, DCX 같은 그런 소리, 그것이 뭐 필름 카메라, 뭐 리프 셔터든 뭐 어쨌든 소리가 안 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소리의 다양화, 그거를 원하시는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는 고양이 셔터음을 바라는 분도 계시고, 왈왈거리는 강아지 셔터음, 또는 뭐 자기가 커스텀 할 수 있는 본인이 사용자 커스텀 소리, 그게 어쨌든 오디오 파일이면 그냥 되니까요. 네. 눌렀을 때 이렇게 무음을 생각보다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소리에 다양한 그런 커스텀 제작이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다른 하나로는 뭐 셔터박스 아직도 달고 있는 것들이 있죠. 소니나 캐논 같은 경우는 셔터박스를 이용을 해서 기계식 셔터로 찰칵찰칵 소리가 진짜 나는 거 있죠.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 진동이나 카메라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작은 움직임, 적은 작동 방식으로 그렇게 진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울해서 이제 캐논동이나 디사길이나 이렇게 캐논 DSLR에 관해서 여쭤봤었는데 여러가지 답변이 달려왔고, 그 답변을 통해서 중고장터를 기웃기웃 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이제 캐논은 EOS R하고 EOS R6, EOS R5까지 써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캐논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캐논에 고화질 바디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우 패스 필터를 꼭 넣죠. 그거는 영상에 괜찮고, 또 무아래 방지도 괜찮고, 그렇지만은 고화질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니콘도 해당되는 문제인데, 6천만 화소를 넘는 그런 고화소 카메라가 없다. 이거는 파나소닉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나소닉도 뭐 걔네는 원래 뭐 영상용 치중이라 뭐 상관없긴 한데, R이 붙은 거, S1R 시리즈 같은 거는 고화소용으로 알고 있는데, S1R2 같은 쓰잘데기 없는 걸 만들어 놨죠. 네, 영상 찍으라고. 네, 그래서 캐논의 R5 마크2 같은 경우도 잘 나왔어요. 적층형으로 잘 나왔는데, 전체 셔터 뭐 오케이.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원하는 거는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천만 화소는 넘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 5천만 화소. 그런 의미에서 소니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소니의 문제점도 많이 있죠. DB 에러라든지 그거는 못 고치는 문제죠. OS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DB 에러를 속칭 두부 에러라고 합니다. 이거는 못 고치는 문제다.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업용으로, 특히 상업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상업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일반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상업 중에선 웨딩 상업이 있죠. 웨딩 스냅이 있는데, 웨딩 사진 찍는 거, 웨딩 영상 찍는 거,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소니는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들은 게 너무 많고, 주변에도 3분이나 그런 게 확실히 있고 들으려보는 게 계속 있습니다. 어떤 분은 800만원, 어떤 분은 1000만원 넘게 이렇게 물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니를 사용한다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투바디에 SD 카드를 여러 개 하시는 게 낫습니다. DB 에러가 뜬다는 거는
그 SD카드에, 그러니까 물론 소니 바디 문제예요. 하지만 SD카드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LCD상에 복원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마치 친절한 듯 복원을 해줄 것처럼 이렇게 소니가 복원하실래요? 하는데 절대 그걸 오 좋다 이거 복원이 되나 보다 하고 확인을 누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전원을 꺼요. 그 다음에 SD카드를 빼. 그 다음에 배터리도 한번 빼봐. 그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배터리 끼고 새로운 SD 새거 그거를 끼우고 전체 포맷도 빠른 포맷이 있고 전체 포맷이 있는데 전체 포맷 한번 하시고 전원을 켜고 그때부터 다시 촬영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런 있었던 사진 촬영 결과물은 어떠냐? 그럼 기도를 하세요. 소니를 선택한 당신의 몫이에요. 네. 이미 알고 샀잖아. 알고 샀는데 뭐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들의 종교에 따라서 개신교를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 그 다음에 천주교면 하느님, 불교면 부처님 이렇게. 아니면 뭐 관세음보살. 어쨌든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은 혹시 몰라요. 소니가 몇 장의 사진, 그 다음에 뭐 몇 개의 영상을 남겨줄 수도 있죠. 그것은 소니의 큰 배려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갖고 싶지 않다. 그러면 캐논, 니콘, 파나소닉 혹은 라이카 뭐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걔네들은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캐논에도 문제가 있죠. 캐논은 렉사 1667X라고 하는 메모리 카드하고 궁합이 잘 맞지 않습니다. 경험담입니다. 네. 그리고 캐논도 프리징이 있고요. 니콘도 프리징 있습니다. 하지만 DB 에러, 두부 에러 없어요. 생길 수도 있죠. 리더기 문제, SD카드 문제. 바디 문제일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 기체의, 그 기계의 바디의 메인보드 문제일 확률이 있습니다. 소니는 소니라는 것 자체의 문제예요. 가끔씩 A1 마크2 같은 거, 알파7 R5 같은 거, 알파7C R, 알파7C2 이런 거, 최신 기종 알파9 마크3 최신 기종은 에러가 없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은 진짜 믿음으로 소니를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러 있습니다. 네.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 사진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 소니 두부 에러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가? 어쨌든 자, DSLR 중에서 제가 추천받은 거는 캐논에서 오막3, 그 다음에 오막4. 근데 오막4는 색감이 좀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는 보정을 합니다, 다. 그래서 그거는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오막3, 오막4, 그 다음에 1DX 시리즈. 1DX 시리즈는 왕덱스라고도 부르죠. 1, 2, 3이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대 구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논의 EF 렌즈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팔지 않고 캐논 미러리스로 넘어가서 어댑터를 이용해서 캐논 EF를 어댑터하고 캐논 미러리스에 장착을 하면요. 그냥 네, 됩니다. 잘 돼요. 오히려 더 잘 돼요. 왜냐? 캐논에 구라핀, 네, 구라핀 맞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구형 렌즈인데 구라핀이 없다니. 만약에 핀이 나갔다. 그럼 렌즈 문제입니다. 미러리스는 미러가 없으니까 구라핀이 없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아, 렌즈의 문제구나. 렌즈 이거 광축이 나갔거나 아니면 핀이 나갔다. 네. 자, 니콘도 FTZ라고 하는 어댑터가 있죠. 근데 걔네들의 문제는 FTZ1, FTZ2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데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면 렌즈에 이제
모터가 없는 거, D 렌즈 같은 거 있죠? D 시리즈. 그러니까 G 시리즈는 렌즈 모터가 있는데 D 시리즈는 사용할 수 없어요. 끼울 수는 있어요. 플랜지백이 되니까 끼울 수는 있지만 이게 왜냐면 캐논하고 좀 다르게 니콘은 바디에서 이 바디 내장 모터를 통해서 렌즈를 구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점은 뭐냐면 엄청 오래된 F 마운트, 엄청 오래된 렌즈도 다 끼울 수 있다. 그거는 장점입니다만은 캐논은 EF 렌즈를 얘 안에 모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래전에 넣었어요. 3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이제 곧 35년 정도, 36년 전, 어쨌든 그 옛날부터 했다. 자, 이게 막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저는 뭘 쓰냐, 그게 좀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니콘의 Z9과 Z 계륵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팔았어요. 경제적으로 팔았고, 근데 그러면 이제 집에 뭐 소니 렌즈도 많고 소니 알파7 마크 4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가족 거를 빌려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빌려 쓰고 있는데 얘한테 좀 정이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소니가 다이얼이 이렇게 좋아요. 그런 게. 그리고 저는 두부 에러를 겪어봤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소니를 오랫동안 써봤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면 이거 운명이다, 이거는 시련이 아니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선택한 나의 소니야. 그러면 내가 소니를 썼으면 소니의 엄청난 AF, 소니의 엄청난 그런 단축키, 얘네들 펑션 키가 굉장히 자유로운 그 펑션 키, 조작성도 점차 발전하고 있어요. 옛날에 알던 그런 소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되게 X 같았잖아요. 그 소니가 아니고 요새 나오는 소니는요, 그립도 점점 커져요. 진작에 그렇게 좀 커지지. 그러니까 그립도 제가 그 소니 매장 가서 알파1 마크2랑 알파9 마크3 같은 거 잡아봤는데 더 커졌어. 그러니까 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좋아하고,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고화소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소니밖에 대안이 없어요. 그거 아니면은 엄청 돈 많이 주고 라이카 가든가. 소니가 고화소는 꽉 잡고 있다. 그리고 플래그십 바디 중에서 5천만 화소 이상은 소니밖에 없죠. Z9 좋은데 4,500만. 네. 플래그십인데 보통은 이제 플래그십이 프레스 바디라고도 부를 정도로 기자들이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기자들은 뭐 이렇게 바로 송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고화소 필요 없죠. 2천만 화소면 사실은 그걸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더 고화소 필요 없어요. 용량 낭비야. 용량 낭비. 하지만 소니는 그 틀을 깼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알파1이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알파9은 이제 사라졌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파9은 계속 프레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니가 약간 투트랙 전략을, 알파1은 하이브리드인데 어느 정도 고화소 5천만 화소 딱 챙겨주고, 원하면은 너 이걸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라면 알파9은 프레스로 써, 이거고, 알파7 그냥 M 시리즈들 있죠. 걔네들은 그냥 보급기죠. 네, 보급기. 그런 거죠. 보급기, 중급기 사이라고 할 수도 있나?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고급기가, R 시리즈가 저는 중급기와 고급기 이렇게 걸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얘만의 특성이 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일 애매해진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S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파 7S 시리즈는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모르죠. 늘 이제 예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그런 믿음을 이제 자꾸 시험하는 소니 신이 S4를 어떻게 낼지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캐논, 니콘, 소니, 그 다음에 파나소닉까지, 라이카는 제외할게요. 라이카는 명품이니까. 이 4개의 회사는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파나소닉은 사실 이제 영상 치중이고, 그러니까 좀 제외를 해볼까? 제외하지 말자. 파나소닉 유저들도 뿔난다. 네. 그러니까 파나소닉도 제가 좀 껴줄게요. 캐논, 니콘, 파나소닉, 캐논, 니콘, 소니, 파나소닉 이렇게 4파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캐논, 니콘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렌즈는 저는 니콘이 최고다. 줌렌즈는 캐논이 최고다. 그러면 소니는 뭐냐? 가성비인데 최고급 렌즈를 가성비 있게 챙길 수 있다. 나온 지 좀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은 소니는 경량화 그리고 컨셉이 좀 확실하고 디자인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나소닉은 아무래도 이제 영상 치중이다 보니까 팝포컬, 걔네들을 막 신경 썼고, 그러면 포커스 브리딩을 잘 잡았죠. 그 다음에 파나소닉의 개발자 인터뷰 같은 거를 제가 많이 봤는데, 걔네들은 약간 오타쿠 그룹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얘네보다 좀 더 덜 오타쿠스러운 애들은 이제 니콘입니다. 근데 파나소닉은 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나소닉이 앞으로의 행보가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제발 좀 죽지 않고 OM 시리즈, 그러니까 올림푸스처럼 죽지 않고 오래도록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좀 진심인 사람들, 진짜인 사람들이 파나소닉을 좀 사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월급의 일부를 또는 월급의 대부분을 파나소닉에 열심히 헌납을 하다 보면은 파나소닉도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을 하고 점차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나소닉 코리아는 그리고 운영을 좀 잘 해야 돼요. 파나소닉 코리아 직원분들이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뭐냐라고 저한테 묻기 전에 디지털 인사이드, 디지털 사진 갤러리 이렇게 열심히 보시고 SLR 클럽도 열심히 보시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소니 코리아, 캐논 코리아, 니콘 코리아 뭐 다 조금씩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파나소닉은 심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더 심한 회사들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파나소닉에 대한 제 애정이 큰 만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데, 어제는 그 조니 워커를 마셨고요. 오늘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조니 워커는 아니고 다른 위스키를 먹습니다. 문화하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방송인들이 막 10시간 이렇게 막 하던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지. 사람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요, 예술인 패스, 한국예술인 정보 등록, 그 다음에 네이버 인물 정보 등록 같은 거, 저 하동수라는 사람은 굉장히 쉽게 잘 됐습니다. 하지만 저랑 똑같은 전시로 데뷔를 했고 활동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개인전까지 연 제 가족 와이프 나경선 작가를 왜 자꾸 심사 보류, 심사 탈락 이런 식으로 하고, 권한 신청도 뭐 이유에 대해서 별로 얘기도 안 해요. 그거
자꾸 안 해주는 이유가 뭔지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그런 예술인 패스 담당자, 그 다음에 네이버 담당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평소에 저답지 않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냉정하고 이제 화가 없는 사람으로 오래 살았는데, 요새는 좀 화가 많이 났다.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화가 많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러리스 vs DSLR 정리하자면, 이성적으로 픽을 한다 미러리스, 감성적으로 픽을 한다 DSLR. 필름 카메라는 제외했어요. 여러분들 마음. 자, 영상 비중이 많아. 그러면 미러리스가 아무래도 괜찮겠죠? 네, 왜냐면 DSLR은 사실은 펜탁스 빼고는 단종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죽은 사람들이다. 죽은 바디들. 이상, 네, 설류 하동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학과 사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바. 하바바바바.